이곳 그린란드에서는 이것을 해빙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매달 수십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단 한 톤씩 떨어져 나갑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전 지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 보면 그린란드는 사람이 살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곳은 거의 온통 얼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넓고 매우 조용하며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얼음에 덮인 고대 산맥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더 거대한 계곡과 협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나사에 따르면 그린란드 전체의 약 80%가 매우 두꺼운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 두께가 거의 3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 나라 전체를 거대한 얼음산으로 덮어버린 셈이죠. 이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그린란드의 대부분 사람들은 섬의 가장자리, 바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얼음이 적고 어업과 이동이 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의 중앙에는 거의 영구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얼음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마을들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고속도로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곳으로 가려면 비행기, 헬리콥터, 배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그린란드를 보면 정말 거대한 하얀 사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년 전에는 그린란드의 기후가 훨씬 더 따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숲이 있었고 식물도 있었으며 동물들도 살았고 얼음이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점점 추워지자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이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매년 눈이 쌓이면서 빙상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오래된 눈은 아래에 눌려 점점 단단해지다가 결국 단단한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얼음은 점점 더 두꺼워져서 결국 거의 모든 섬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가 얼음에 뒤덮였다고 해서 그 아래 모든 것이 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바로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더 놀라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위성, 그리고 나사와 다른 연구팀들의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서 과학자들은 얼음 아래를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곳은 평평한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산들도 있고 아주 깊은 계곡도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던 매우 긴 협곡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마치 고대 세계가 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린란드의 일부 얼음이 더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겨져 있던 땅의 더 많은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가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사와 다른 기후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상에는 엄청난 양의 담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녹게 되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그린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구 곳곳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더 많이 녹을수록 그린란드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 숨겨진 더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 수천 년 동안 감춰온 비밀들입니다. 그런데 잠시만.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얼음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지구 기후에 대한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도 숨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빙상 깊숙이 구멍을 뚫어 아이스코어라고 불리는 얼음 기둥을 채취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빙하 아래에서 파낸 고대 얼음의 긴 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층마다 마치 지구의 오래된 일기장의 한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얼음의 각 층은 수천 년 전에 내린 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눈은 새로운 눈 아래에 눌려 단단한 얼음으로 굳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작은 공기방울들이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나사와 기후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공기들은 마치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그 덕분에 과학자들은 과거 지구 대기의 모습,
기후가 얼마나 더웠는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스코어 덕분에 연구자들은 지구의 기후가 여러 번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도 매우 추운 시기가 있었고 지금보다 더 더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즉, 지구의 기후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변화해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기후 연구에 따르면 지금은 과거의 여러 자연적인 기후 변화보다 지구가 훨씬 더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지하를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고대의 얼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주 오래된 땅, 식물, 그리고 유기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잎, 나뭇가지, 그리고 얼어붙은 땅의 잔해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 그린란드가 완전히 얼음으로 덮이지 않아 일부 지역의 식물이 자라고 툰드라 생태계와 비슷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추운 초원처럼 단순한 식물과 작은 생명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증거들 중 일부는 수십 년 전 미국의 오래된 빙하 시추 프로젝트에서 얻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의 그린란드의 빙상이 한때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기후가 더 따뜻했을 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것은 기후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에 있는 실제 모습도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나사와 다른 연구팀들의 레이더 매핑에 따르면 그린란드 아래에는 단순히 평평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도 있고 계곡도 있으며 섬의 북쪽 부분 얼음 아래에는 엄청나게 큰 협곡도 숨겨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협곡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고 매우 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협곡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곡은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이 협곡은 오랜 시간 동안 두꺼운 얼음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상이 형성되기 전에 고대강이 흘렀던 자리였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곳이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에 예전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이더 기술이 더 발전해서 과학자들이 그린란드 아래 숨겨진 세계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음을 뚫고 거의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산들도 있습니다. 얼음층 위로 튀어나온 바위를 누나탁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광활한 하얀 얼음 한가운데 있는 작은 바위 섬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얼음층이 너무 무거워서 섬의 땅 자체를 아래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린란드 중앙의 땅이 해수면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 모델에 따르면 만약 지금 당장 모든 얼음이 사라진다면 그린란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이란 섬이 아니라 바다로 둘러싸인 여러 개의 분리된 섬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수백만 년 동안 얼음층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린란드에서는 얼음뿐 아니라 땅의 형태 자체도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얼음이 더 많이 녹으면서 고대 그린란드의 더 많은 비밀들이 이 얼어붙은 세계 아래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그린란드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그곳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주 오래된 재해의 흔적이 있고 숨겨진 호수들이 있으며 거의 빛이 없고 매우 추운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 연구자들은 그린란드 북서부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두꺼운 얼음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사용해 그들은 얼음층 아래에 묻혀있는 거대한 분화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분화구는 지구에 떨어진 운석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일로 이 분화구는 매우 거대합니다. 이 분화구의 지름은 거의 30km에 달합니다. 얼음에 바로 덮였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린란드는 마치 외계에서 온 고대 충돌의 흔적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음 아래에는 그것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빙하 아래 호수들도 발견했습니다. 이 호수들은 매우 두꺼운 얼음 아래에 묻혀 있어서 표면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음 아래에 실제 물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sa ilalim ng frozen na green.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호수들은 두꺼운 빙상 무게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이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표면이 매우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얼음 아래가 녹습니다. 그래서 빙하 아래에 갇힌 물주머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호수들 중엔 작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얼음이 그 위를 움직이면서 이 호수들이 계속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린란드의 표면은 조용하고 얼어붙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활발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얼음 아래에서 고대 생명의 증거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린란드 북서부의 캠프 센츄리에서는 아이스코어 샘플 아래에서 얼어붙은 식물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매우 오래된 유기물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100만 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그린란드에 식물과 아마도 작은 숲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통 하얀 얼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곳에는 생명체가 있었고 땅도 있었으며 결국 거대한 빙상에 덮으는 생태계도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세계가 시간 속에 그대로 얼어붙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린란드 아래에는 죽은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얼음 아래에서도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깊은 아이스코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르면 몇몇 박테리아는 수천 년 동안 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곳에서 생명체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열도 없고 먹이도 거의 없으며 압력은 매우 높고 온도는 항상 영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유기체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들은 식물처럼 햇빛을 사용하는 대신 주변의 암석과 광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화학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태양이 없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목성의 유로파 달이나 과거의 화성처럼 얼어붙은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면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여름마다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얼음의 일부 지역에서는 표면에 어두운 반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조류, 먼지, 그리고 빙상 표면의 녹은 물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색이 어두워서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얼음을 더 빠르게 녹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그린란드의 표면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린란드를 더 많이 연구할수록 그린란드는 지구의 거대한 얼음기로 보관소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고대 기후, 운석 충돌의 흔적, 숨겨진 호수,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하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들을 숨기고 있는 장소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를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얼음 아래에 더 거대한 생태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순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작은 세계를 이루는 장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남극에서는 매우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빙하 아래 호수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 탐사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이 호수들 중 일부를 시추했을 때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던 미생물과 작은 생명체들을 발견했습니다. 남극에는 지하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열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곳의 일부 지하 동굴에서는 표면은 매우 춥지만 이끼, 곰팡이, 그리고 작은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행성 아래에 숨겨진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아직 이런 화산 동굴 시스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섬 아래에도 몇몇 지열 핫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린란드의 일부 지역에는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얼음 아래에 녹은 물이 존재하고 단순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린란드 아래에 큰 동물이나 이상한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작은 생태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빙하 아래에서 얻는 진흙, 얼음, 미생물 샘플 하나하나가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린란드를 태양계의 다른 얼어붙은 세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유로파 위성에는 두꺼운 얼음 아래에 바다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아래에서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세계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얼음 아래의 비밀을 연구하는 동안 지금 그린란드 자체가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그린란드의 빙상이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사와 다른 기후 모니터링 단체들에 따르면 북극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름마다 예전보다 더 넓은 얼음 면적이 녹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음층 한가운데의 높고 매우 추운 지역에서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표면이 녹는 현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2012년과 2019년에는 위성 사진에서 그린란드 빙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도 녹은 물이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매우 추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2021년에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대 기록상 처음으로 그린란드 빙상 정상에서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를 북극 기후가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하는지의 명확한 신호로 봅니다. 그린란드 주변에는 바다와 직접 연결된 많은 빙하들이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 빙하들은 더 빠르게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거대한 빙산들이 떨어져 나와 바다에 떠다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에서는 매년 수십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그린란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음층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매년 바닷물의 상승이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 전 세계의 해안 도시들과 저지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후 예측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아래에 숨겨진 고대 세계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또 하나의 분명한 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움직이고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지구의 기후가 변하면서 수천 년 동안 얼음 아래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의 가장 큰 질문은 그린란드가 녹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오래 이를 막을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기후 연구에 따르면 지구가 이른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더라도 얼음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미노 효과와 같습니다. 기후가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빙상이 훨씬 더 빠르게 녹기 시작합니다. 또 걱정되는 건 그린란드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저장돼 있다는 점입니다. 나사와 다른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만약 그린란드의 모든 빙상이 완전히 녹는다면 전 세계 해수면이 거의 7m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 나라의 많은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거나 아예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몇 년 안에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는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미 되돌리기 힘든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린란드 빙하가 더 빨리 녹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 바다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더 따뜻해지면 바다와 직접 연결된 빙하의 아래쪽을 갉아먹게 됩니다. 둘째, 얼음의 일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얼음 표면에 먼지나 어두운 미생물이 있으면 그린란드 빙상이 태양의 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대신 얼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녹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린란드에서는 예전에는 드물게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흔해졌습니다. 녹은 얼음으로 만들어진 강이 빙하 위를 흐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물냉이라고 불리는 깊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녹은 물이 표면에서 얼음층 아래로 떨어집니다. 빙하 아래에 물이 더 많아질수록 얼음이 더 미끄러워지고 더 빠르게 바다 쪽으로 움직입니다. 2010년 그린란드의 한 호수가 하룻밤 사이 얼음층 아래로 물이 빠져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빙하가 호수 전체를 그대로 삼켜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그린란드가 녹아내리면서 위험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얼음 아래 숨겨진 자원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다양한 귀중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히토류 원소, 아연, 철, 금, 우라늄, 그리고 루비 같은 보석들도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 원소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들은 현대 전자제품, 배터리, 풍력 터빈, 그리고 다른 친환경 기술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지 중 일부로 여겨지는 광물 매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광산 회사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강추위의 기간이 짧아지고 영구 동토층이 점점 녹으면서 예전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의 광산 개발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광물만이 아닙니다. 그린란드 근처 바다 밑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의 북극 시추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탐사 프로젝트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암석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혹독한 기후와 먼 위치 때문에 대규모 채굴을 진행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2021년에 그린란드 정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석유 탐사를 확대하는 대신 그들은 새로운 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공식 성명에 따르면 그들은 석유 산업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환경 보호와 기후 문제를 우선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북극해와도 가까워서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경제, 자원, 해운로, 그리고 세계 정치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더 많은 부분이 얼음 아래에서 드러나면서 이곳에 숨겨진 것이 단순히 고대 세계만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 기후,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이곳에 숨겨져 있어 북극 지역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후 과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은 군사와 국제 정치에서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그린란드 북부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세웠습니다. 이곳을 툴레 공군기지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P2피크 우주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미국의 감시 및 미사일 경보 시스템에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미 사이에 북극 항로가 매우 가까워서 그린란드는 군사 감시에 있어 전략적인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에 오랫동안 숨겨진 더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군은 그린란드의 얼음 아래 지하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지는 캠프 센츄리라고 불렸습니다. 처음 보면 평범한 연구기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후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그때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프로젝트 아이스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얼음 아래의 터널 네트워크를 만들어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북극 얼음 속에 숨겨진 비밀, 미사일 시스템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계획은 끝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얼음의 움직임 문제로 인해 결국 이 프로젝트는 포기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상이 단단하고 영구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들조차 북극 환경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들은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당국은 이를 신속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섬이 현대 지정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과학 프로젝트, 광산 개발, 투자 등을 통해 북극에서의 참여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고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더 많이 녹으면서 세계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다가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어서
화물선이 북극을 통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지며 일부 항로가 더 오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북극해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더 빠른 항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운송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히 얼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북극에서 무역과 자원, 전략적 통제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질수록 그린란드 자체의 미래에 대한 질문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 산하의 자치령입니다. 그린란드는 자체 의회와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 외교 정책은 여전히 덴마크와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그린란드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자원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언젠가 그린란드가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 경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덴마크의 연간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독립하게 된다면 어업, 관광, 광업과 같은 산업에서 충분한 자체 수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린란드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생길수록 그만큼 환경에 대한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광업과 개발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정부는 2021년에 기후 문제로 인해 새로운 석유 탐사 허가를 중단함으로써 이미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빠른 이익을 위해 자연을 즉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논의와 기후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북극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의 관점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자원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관찰자들은 그린란드에 두 가지 가능한 방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언젠가 자원을 활용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경제를 구축하면서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덴마크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더 큰 자치권과 지역 통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린란드는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얼음이 더 많이 녹을수록 그린란드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더 많이 연결됩니다. 더 많은 선박, 더 많은 사업, 더 많은 정치적 관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위험과 더 어려운 결정들이 따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의 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기후변화, 지정학, 천연자원, 그리고 북극의 미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약 5만 6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미래에 보게 될 세상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린란드와는 아마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얼음은 줄어들고 세계와의 연결은 더 많아지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이 섬의 삶을 형성해온 차갑고 강렬하며 독특한 북극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